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모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학에 따라 여러 부자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부자들은 겨울 옷차림에서도 색상 하나까지 신경 쓰며 금전운을 담아낸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공한 기업인이나 재력가들을 보면 추운 계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옷 색깔을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온만을 생각한다면 아무 색이나 입어도 될 텐데 부자들은 특정한 색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또 어떤 색은 절대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차림의 색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멋을 넘어 그 사람을 둘러싼 금전운과 재물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겨울 옷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부자들이 선택하는 금전운을 부르는 옷 색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색깔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을 부자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겨울의 옷 색깔이 금전운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이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진 독특한 재물운의 성질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겨울은 수의 기운과 한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수는 흐르고 내려가는 성질을 지녔기에 자칫하면 재물도 함께 흘러내릴 수 있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금전 흐름을 잡아주고 돈의 기운을 모아주는 색상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이 겨울만 되면 옷장을 정리하며 특정 색상만 골라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색깔은 단순히 피부를 덮는 천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감싸며 우리의 금전운과 직접 맞닿아 있는 존재입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물이 보존되기도 하고 기운이 새어나가기도 하지요. 겨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면 내년 새해가 되어도 금전운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부자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겨울에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이런 색상을 단독으로 입으면 금전운이 다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채색인데요. 그 중에서도 올블랙을 좋아하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검정은 원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 옷을 즐겨 입으시는데 특히 겨울에는 두꺼운 검정 코트나 패딩을 자주 보게 되지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겨울의 올블랙 차림은 재물운에 치명적입니다. 검정은 수의 기운을 가진 색입니다. 그런데 겨울 자체가 이미 수 기운과 한기가 가득한 계절이지요. 여기에 검정색 옷까지 온몸에 두르면 수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균형이 무너집니다. 물이 넘치면 흘러넘치듯 재물도 모이지 않고 계속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은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화와 수는 서로 상극관계에 있어 충돌을 일으키지요. 이런 해에 겨울철 올블랙을 입으면 기운의 충돌이 더욱 심해져 금전운이 불안정해집니다. 검정이 나쁜 색은 아니지만 2025년 겨울만큼은 단독으로 입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입어야 한다면 포인트로만 배치하고 다른 색으로 보완하거나 중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버톤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하지만 겨울에 이 색을 단독으로 활용하면 재물운이 크게 약해집니다. 은색은 금속성 기운을 지니고 있어 본래 날카롭고 차가운 성질이 있지요. 겨울의 한기와 만나면 이 차가움이 더해져 따뜻한 재물운을 몰아내버립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온기와 함께 머문다고 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환경에서는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하지요.
실버 톤의 옷이나 은색 액세서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인상을 줍니다. 재물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런 인상은 금전적 기회를 멀어지게 만들지요. 물론 은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겨울에는 보조 색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메인 색상으로 삼기에는 파워가 약하고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톤의 옷에 은색 소품을 포인트로 더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파란색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상쾌한 기운을 주지만 겨울에는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특히 아이스블루 같은 차가운 계열의 파란색, 쿨톤 블루는 겨울철 최악의 색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지요. 블루 계열 역시 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여름에는 이 흐름이 활력과 순환을 의미하지만 겨울에는 정체와 고립의 기운에 가깝지요. 재물을 축적하고 모아야 할 시기에 차갑게 흐르는 기운을 입으면 돈이 들어와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겨울철 내내 차가운 파란 색상의 작업복을 입었는데 그의 겨울 매출이 유난히 저조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오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입금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아이스톤 계열은 시각적으로도 차갑고 쌀쌀한 인상을 주어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와 온기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색상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셈입니다. 겨울에는 파란색을 입더라도 톤을 꼭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깊고 적당히 중후한 느낌을 주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톤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벤더나 연한 보라색은 봄이나 초여름에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하지만 2025년 겨울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색상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오행 중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지요. 라벤더와 연보라는 퍼플의 약한 형태로 은근히 화의 기운을 밀어올리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런 색을 겨울에 입으면 계절의 차가운 기운과 충돌하며 마음의 불안정이 증가합니다. 재물을 묶어두는 힘이 떨어져 들어오는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작은 실수와 지출이 늘어나는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2025년 연말과 다가오는 2026년 연초에 직장 이동이나 사업 확장 같은 큰 변동이 예정된 분들은 이 색을 피해야 합니다. 안정과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라벤더 톤은 오히려 기운을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 과소비 성향이 있거나 지출 관리가 약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색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 충동 구매나 불필요한 지출을 부추기지요. 그러니 12월부터 2월까지 연말 연초의 금전운 정체를 막기 위해 피해야 하는 색이지요. 그렇다면 올 겨울 금전운을 불러오는 색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콜 그레이와 다크 그레이는 이번 2025년, 2026년 연말 연초의 겨울 금전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색 중 하나입니다. 검정처럼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고 밝은 회색처럼 가볍지도 않은 이 색은 겨울의 수 기운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적으로 회색 계열은 중립과 균형을 상징하지요. 특히 짙은 회색은 겨울의 한기를 적당히 흡수하면서도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큰 투자나 사업 결정을 앞둔 기업인들이 겨울철 회의에서 차콜 그레이 슈트를 즐겨 입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색은 상대방에게 신중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재물의 안정성을 부여하지요. 한 부동산 투자자는 겨울마다 큰 거래가 있을 때면 반드시 다크그레이 코트를 걸친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계약이 안정적으로 성사된다는 것이지요. 차콜 그레이는
겨울 옷장의 기본으로 활용할 만한 색입니다. 딥네이비 역시 이번 겨울에는 금전 흐름에 좋은데요. 여름에 밝은 네이비가 시원함을 준다면 겨울의 깊은 남색은 심신의 안정과 신뢰, 그리고 자기력 강화를 가져옵니다. 풍수에서 진한 남색은 깊은 바다를 상징하는데 이는 재물을 깊숙이 간직하고 보호하는 힘을 뜻하지요. 특히 비즈니스 기회를 당겨오는 색으로 부자들이 겨울에 가장 애용하는 색상 중 하나입니다. 딥네이비 정장이나 코트를 입으면 상대방에게 전문성과 신뢰를 동시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곧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지요. 또한 딥네이비는 다른 색과의 조화도 뛰어나 겨울 옷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네이비를 선택할 때는 최대한 따뜻한 톤의 네이비를 선택하는 것이 올 겨울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깊고 진한 보라색은 겨울의 신비로운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색입니다. 연한 라벤더와 달리 퍼플이나 바이올렛 그리고 플럼색은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요. 풍수에서 진한 보라는 대인관계운과 직접 연결되는 색입니다. 귀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금전운도 따라 올라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평상시보다는 특별한 날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색상인데요. 실제로 정치인이나 고위 임원들이 중요한 행사에서 바이올렛이나 플럼 색상의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권위와 품격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지요. 메탈릭 브론즈는 겨울의 차가움을 눌러주는 따뜻함을 지닌 색입니다. 골드보다 차분하고 은색보다 따뜻한 이 색은 겨울철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핵심 색상 중 하나이지요. 브론즈는 고대부터 귀한 금속으로 여겨졌고 풍수에서도 재물의 안정과 축적을 상징합니다. 특히 계약이나 투자 그리고 협상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색을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신뢰와 여유를 동시에 전달하게 됩니다. 브론즈 톤의 액세서리나 가방은 겨울 햇살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이는 곧 금전적 기회로 이어지지요. 한 금융 컨설턴트는 겨울철 고액 자산가 미팅 때마다 브론즈 톤의 시계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그 시계를 찬 날은 유독 계약 성사율이 높았다는 것이지요. 브론즈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있어 과하지 않게 품격을 드러냅니다. 겨울철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메탈릭 브론즈 소품 하나를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로즈골드의 액세서리 역시 괜찮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큰 재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색상 하나만으로도 기운을 살릴 수 있지만 진짜 부자들은 색의 조합을 통해 금전운을 극대화합니다. 단색 코디보다 두세 가지 색을 조화롭게 섞을 때 금전 흐름이 더해지고 재물이 안정적으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지지요. 실제로 성공한 부자들의 겨울 옷차림을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계산된 색상 조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겨울 금전운을 부르는 부자들의 실전 색상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콜 그레이의 안정감 위에 브론즈의 따뜻한 광채를 올리면 번영운이 올라가면서 계약운이 크게 올라갑니다. 회색이 주는 중립적 신뢰감과 브론즈가 주는 재물의 온기가 만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지요. 실제로 고위층 회의나 임원진 미팅에서 자주 보이는 조합입니다. 차콜 그레이 슈트에 브론즈 톤의 넥타이 핀이나 커프스 버튼을 매치하면 절제된 품격 속에서도 재물의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겨울철 중요한 계약 체결일에는 반드시 이 조합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회색 코트 안에 브론즈 톤의 스카프를 살짝 드러내는 방식인데
그날따라 협상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이지요. 여성의 경우 차콜 니트에 브론즈 목걸이나 귀걸이를 매치하면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과하지 않은 균형입니다. 브론즈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 포인트로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네이비와 퍼플의 조합은 겨울 기운의 중심을 잡으면서 동시에 대담한 기회를 당겨오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네이비의 깊은 안정감과 퍼플의 대인관계운이 합쳐지면 새로운 인맥과 투자 기회가 열리지요. 정치인이나 CEO들이 중요한 행사나 공식 석상에서 자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딥네이비 재킷에 플럼색 셔츠를 매치하거나 네이비 드레스에 보라색 클러치백을 들면 권위와 매력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이 조합은 너무 보수적이지도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균형점이기도 한데요. 다만 퍼플은 과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전체의 20% 이내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크그린과 브라운의 조합은 안정과 순환이라는 두 가지 재물 에너지를 동시에 가져오는 겨울형 조합입니다. 초록의 순환 에너지와 갈색의 뿌리 에너지가 만나 꾸준한 매출과 수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이지요.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수입 변동이 있는 직업군에게 안정감을 주는 조합입니다. 다크그린 코트에 브라운 가죽 가방을 들거나 카키 재킷에 초콜릿 톤의 부츠를 신으면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이 조합은 화려하지 않지만 믿음직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어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재물은 결국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 조합이 바로 그 관계를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올겨울 금전운을 완성하는 액세서리와 소품들이 있습니다. 겨울철 금전운을 완성하는 첫 번째 소품은 메탈과 니켈 소재의 액세서리입니다. 금이나 골드와 달리 메탈과 니켈은 겨울 기운과 가장 조화로운 금속이지요. 차갑고 단단한 성질이 겨울의 수 기운과 만나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작용을 합니다. 메탈 소재의 시계나 니켈 반지 그리고 은빛 팔찌는 겨울에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액세서리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탈 액세서리는 강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지녔기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지요. 목걸이와 반지를 동시에 착용하기보다는 시계 하나만 선택하거나 귀걸이 하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검정 가방과 검정 구두를 즐겨 신으십니다. 무난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올블랙은 겨울철 재물운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크초코 톤의 가죽 가방과 구두입니다. 검정보다 살짝 따뜻하고 짙은 초콜릿 색상은 겨울의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금전운을 좋게 만듭니다. 풍수에서 가방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고 신발은 재물의 길을 만드는 도구로 봅니다. 검정 구두 대신 짙은 갈색 가죽 구두를 신으면 발걸음마다 안정된 재물의 기운이 따라옵니다. 색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소재인데요. 풍수에서 겨울 재물운의 핵심은 보온과 안정인데 이를 가장 잘 구현하는 소재가 울과 캐시미어입니다. 천연 섬유인 울과 캐시미어는 체온을 유지하며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감싸주는 성질이 있지요. 합성 섬유는 가볍고 따뜻할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반면 울과 캐시미어는 자연의 온기를 그대로 품고 있어 재물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적절한 소재가 색상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차콜 그레이 코트라도 폴리에스터 소재보다 울 소재가 금전운에 훨씬 유리합니다.
울과 캐시미어는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물운을 지키는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핵심 아이템 한두 가지만이라도 천연 소재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풍수에서 겨울은 축적과 보관 그리고 기초를 다지는 계절로 봅니다. 봄에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여름에 성장하며 가을에 수확한 것을 겨울에는 단단히 저장해야 하지요. 이 시기에 재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다음해 봄이 와도 새로운 시작을 할 힘이 부족해집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모아둔 재산이 겨울석 달 동안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내년의 재물 흐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색상의 옷을 몸에 두르느냐가 바로 이 연말과 연초의 재물 흐름을 좌우합니다. 특히 올 연말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한 해의 마감과 새해의 시작이 겹치는 시기이기에 더욱 중요하지요. 이 기간 동안 잘못된 색상의 옷차림을 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재물이 순식간에 흩어질 수 있고 올바른 색상을 입으면 그 재물이 단단히 뿌리내려 2026년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겨울의 색상 선택은 2025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연초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금전운을 만들어내지요. 지금 이 시기의 옷차림이 그해 한 해 전체의 재물운을 결정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재물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번 2025년 겨울은 지나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2026년의 금전운을 미리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색 옷을 입느냐가 금전운을 지켜주며 몇 달 후 통장 잔고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